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풍수 구운에 세상이 좀 많이 변할 텐데 어떤 분야, 어떤 쪽이 좀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비즈니스 뭐 할 때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전에부터 보신 분들은 세상의 기운이 좀 변하는구나. 그게 바로 구운이고 구운은 2024년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보셨지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풍수하면 풍수 뭐 많이는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제 풍수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거는 이제 몇 자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에 명당 또 뭐 혈자리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풍수하면 이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조상님 묘가 어디에 있고 또한 우리 집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풍수하면 땅 이쪽으로만 생각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풍수의 한 부분이고 분야입니다. 이 풍수적으로 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터나 명당, 첫 번째로 터, 명당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운기가 변하는 건데 이 운기가 변하는데 이것은 주로 바라보는 향, 좌향이라고 하는데 좌향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터나 명당 이런 거는 주로 풍수에서는 형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뭐 형기니 이기니 이런 거 여러분께서 알 필요는 없고 이 첫 번째로 터, 명당, 형기는 주로 뭐냐?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 개념,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겠죠. 이런 공간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운기, 이 이기,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그래서 공간의 개념은 어떤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을 보는 거고요. 이 시간의 개념, 이거는 뭐냐? 세상에 이 운기, 기운이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이 터나 형기,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건 또 두 가지, 음택과 양택으로 나뉘는데, 음택은 이제 일반적으로 몇 자리를 이야기하고요. 양택은 일반 부동산 집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라 그래서 자양은 이제 이기죠. 국세라 그래서 이제 자청룡 우백호가 어떻게 되고 뭐 북현무 남주작이 어떻게 되고 배산임수가 어떻게 되고 물은 어떻게 들어오고 모이고 빠져나가고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운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자리가 결정이 되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결정되어지면 그 자리가 한번 명당으로 결정되면 영원히 명당이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풍수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명당이잖아요. 명당. 그럼 이 명당이 과연 한 번 명당이면 영원한 명당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운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운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 터는 보이잖아요. 물론 혈자리 찾는 게 그게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일단 어쨌든 땅이 됐든 몇 자리가 됐든 뭔가 실체가 있지만 이 운기는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미신하냐 뭐 뜬구러 잡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운기도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기운이 변하는데 그 기운이 변하는 이유가 그럼 도대체 왜 변하느냐? 뭐 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실 하늘의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제 기운, 뭐 별자리가 어떻게 되고 태양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일반 사람이 사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운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 8개의 행성이 있는 건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 천, 해 이렇게 해서 8개의 행성이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이제 8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각자 그 공전 주기가 달라요. 사실 이 행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태양은 별인 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하면 예를 들어서 목성이나 토성, 금성 이런 것도 별인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건 별이 아니죠. 이거는 태양만이 현재 별인데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별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별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고요. 행성은 그 별 주위를 돌아가면서 그 별의 기운을 받아서 빛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게 행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운이 결국은 우리 태양계 내에 이 행성이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20년마다 바뀝니다. 20년마다 바뀌는데 그러면 왜 또 하필이면 또 이건 또 20년이냐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자꾸만 왜 그런지 왜 그럴까 뭐 이런 부분이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태양 주위를 도는 목성 아시죠? 12년마다 태양 주위를 돌고 또 목성보다 먼 토성이 30년마다 돌잖아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또 이런 거 계산하고 서로 태양 주위 돌면서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는 1년마다 한 바퀴 도는데 그게 20년마다 한 번씩 일렬로 서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게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20년. 그러면 20년마다 목성이나 토성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지구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지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때 지구에 엄청난 지자기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지구는 작잖아요. 지구 자체는 거의 뭐 화성보다 조금 크고 금성보다 조금 크고 금성이 지구의 10분의 9고 화성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잖아요. 수성은 더 작고. 그런데 목성이나 토성은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지구는 태양의 부피로 따지면 120만 분의 1이에요. 120만 분의 1. 그런데 목성도 지구에 엄청나게 크잖아요. 중력은 거의 300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성과 토성도 지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운기가 20년마다 바뀐다. 그래서 총 9번이 바뀌고 9번이 바뀌면 결국은 180년마다 큰 틀에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풍수 구운이 됐다. 구운은 언제냐? 24년부터 구운입니다. 이게 이제 갑진년이죠. 뭐 사주 명리학 하지 않는 분들도 뭐 갑진년에 태어났습니다. 용띠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갑진생이면 1964년생인데 일단 내년이 64년생이 뭐 우리나라 말로 한갑이라도 들어오는데 이제 갑진년 한 바퀴 60갑자가 돌아서 들어오는데 이게 24년이고 풍수 구운이고 그러면 언제까지냐? 43년까지입니다. 43년은 개해년이네요. 개해년까지가 이제 풍수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운이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수는 공간성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리 위치 어디에 있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성이 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풍수 구운에는 자양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남쪽에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도로가 있으면 좋다 했습니다. 도로도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횡쪽으로 해가지고 동서로 되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터를 잡을 때 내가 어디로 이사 가고 어떤 아파트로 가고 어떤 집으로 가고 어떤 땅을 고르느냐 할 때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남쪽에 좀 높은 지대가 있고 북쪽을 바라보면 좋은데 아파트에 북향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전원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북쪽으로 바라보는 거 많아요. 근데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향집, 북향집 좋지 않던데요. 뭐 겨울에 춥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습도도 높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아요. 북향집이라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유명한 고관대작 중에 한 분이 맹사성
그분이 이제 온양 아산에 가면 온양이라고 있죠. 거기 이제 온양맹시라고 하던데 그분도 황희정 스님과 함께 그분이 정승 좌의정했잖아요. 그리고 북촌 김성수 선생 그분 집안도 호남 제일 부자였는데 전라도 제일 부자잖아요. 그분이 이제 고려대학교도 세우고 동아일보도 세우신 분인데 그 집도 북향이에요. 그리고 서울 남산 이런 쪽 가도 북향집 많고요, 옛날. 그래서 사람들이 북향집은 나쁘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나쁜 점도 있죠. 남양집이라 그러면 다 좋은가? 여름에는 그럼 엄청 덥잖아, 남양집. 겨울에는 좋지만 어떤 분이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다. 시원한 게 아니에요. 여름에 남양집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양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아파트 난방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양집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건 기온에 따라 변한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럼 이제 구운이 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서론이 길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운기가 변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왜 변해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까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그 순서를 말씀드린 건데 그 지금은 이제 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운기 다른 말로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운이라고도 하고요. 뭐 기운, 운기 비슷한 말인데 이제 기운하고 운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운기라는 거 운이 어떤 뭐 기운이 이제 흘러가는 뭐 이런 운이나 기운이 흘러가는 그 뭐 도로로 볼 수도 있고 그 운기 기운이 바뀌는 거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기운은 내가 기운 차린다 해서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운기라고 하면 어쨌든 운이나 기운이 흘러간다는 것은 시간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즉 시간의 변화. 그러면 앞으로 이 구운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제가 이제 뭐 2차 전지서부터 주식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화해 시대입니다. 구운은 화해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주역에서 이제 리캔데 리라는 것은 남쪽을 나타내고 화를 나타내고 불의 기운이다. 화기. 그래서 여기에 맞게 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운 시대는 전기차가 지금 벌써 8월 말서부터 해서 몇 년 전서부터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지금 뭐 1년에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배터리, 2차전지 이것도 다 불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도 다 불이에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떤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문화라는 것은 컬처 뭐 영어로 얘기하면 K컬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K컬처 즉 문화인데 이 문화라는 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문화는 사실은 이게 또 화의 기운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대한민국이 외국의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푸드라든지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가수 같은 경우 뭐 BTS 그리고 블랙핑크 요즘은 뭐 뉴진스 뭐 있지 뭐 여러 가지 요즘 또 새롭게 보니까 그 K-팝 가수들이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이게 뭐냐 문화 자체가 구운의 기운입니다. 구운의 기운 구운의 기운인데 그러면 과거에 조선시대 그러니까 너무 또 뭐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조선시대 구운시대는 또 어땠느냐 그런데 사실 이 구운시대가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시대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특출나게 많이 표출이 돼서 그쪽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을 되는데 사실 구운시대 우리 조선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밀란도 발생을 했고 사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도 하고 어쨌든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좋은 게 많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안 좋은 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부정적으로 가요.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보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물론 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요. 실제 이제 부정적인 것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은시대. 그런데 저는 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때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어떤 이 화의 기운, 이제 문화 관련 이런 것을 표출을 하고 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여건이 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반도체도 물론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쪽은 삼성보다도 훨씬 더 매출력도 많고 더 이제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메모리 쪽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또 1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 지금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호수를 해서 이제 그 매입을 해서 거기서 엄청난 리튬도 나오고 그러는데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중국 빼놓고는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K 방산이라고 해서 방산도 화해 기운이잖아요. 전쟁. 전쟁은 뭐예요? 화해 기운이죠. 전쟁도. 이 전쟁도 사실 화기로 볼 수 있습니다. 화기. 전쟁.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화력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화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K 방산 이런 분야 이게 다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데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문화와 관계된 건 뭐냐? 제가 지금 꼽고 있는 게 뭐냐? 관광 산업, 관광, 그리고 레저, 스포츠, 그리고 화장품 또 뷰티 산업, 성형. 물론 이게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한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관광,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1년에 약 한 1,500만 명, 뭐 그 정도에서 1,700만 명,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구은에는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찾는 관광객이 무려 3천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천만 명. 우리나라는 관광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국의 레저, 스포츠, 문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겠죠. 호텔 산업이라든지, 또 음식, 이런 쪽. 그리고 화장품은 한동안 중국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다 중국이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이제 뭐 관광객도 다 막아버리고 또한 뭐 굉장히 보복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방을 합니다.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화장품, 뷰티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약간 다르긴 달라요. 화장품하고 뷰티는 이제 우리 얼굴 뭐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성형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관성 있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쪽 분야, 이건 뭐예요?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일종의 서비스 산업.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 한때 중국 관광객들이 와갖고 쑥대밭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바가지 요금 막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지만 약간 그런 부정적인 요인 빼놓고 나머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풍수 구운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서비스 산업 쪽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관광 대국이 되면서 아니 대한민국에 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가볼 데가 많고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산입니다. 산. 도시 인근에 등산 코스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 보면 5대 궁궐이 있잖아요. 그 큰 대도시에 옛날 살던 왕궁이 그렇게 잘 보존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또 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식 문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호텔 쪽으로 그다음에 음식점, 화장품 연쇄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구운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대에 맞게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맞게 변하기 때문에 저는 구운에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 관광 산업이라든지 외국인이 들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라 그래서 케이팝에서 노래만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나가서 그 가수들이 외국 뭐 돌아다니면 전 세계 이제 그 투어도 하고 공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국인으로, 아니 우리나라 자체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인바운드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쪽 분야 산업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국인들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고 한국어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은에는 관심을 가져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 나는 대로 또 어떤 산업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